극지방을 방문해서 빙하 위에서 뛰어노는 북극곰이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오로라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는 꿈을 다들 한 번씩 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남극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먼저 남극은 어디에 있죠? 남반구, 특히 남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추운 곳 중 하나예요. 남극을 방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곳 중 하나고 운이 좋은 소수의 탐험가들만이 빙하와 빙원으로 이루어진 남극의 내부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야생동물과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극으로 여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남극의 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는 원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상 무인도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요새처럼 경비가 철저하진 않지만 남극 조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에서 원치 않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고 회원국들은 남극 대륙에서 행하는 일부 형태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극에는 보호가 필요한 섬세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인간 활동도 금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알아가고 있고 인간의 활동과 기계는 남극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은 특별 양식을 작성해서 해양극지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남극에 도착한 후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바위, 식물, 동물 등의 기념품을 가져가지 않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남극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남극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남극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 적절한 장비와 경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땅은 1609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언젠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며 감탄해보자고요. 이제 남극 대륙의 발견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요? 남극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다른 곳과는 달리 원주민이 살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곰의 반대편이라는 뜻의 엔트아르크토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은 극지방의 곰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북극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곰의 땅의 반대라는 의미죠.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의 고래와 물개잡이 항해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에 있는 케이프 혼을 돌기 위해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가면 바람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부유 얼음과 바람, 바다와 부딪힐 수 있는데 배와 선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제임스 쿡 선장은 1773년 1월 17일 로스의 지역에서 최초로 남극권을 횡단했습니다. 1년 후 더 북쪽 지점에 도착한 쿡 선장은 육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80km 이내에 도달해서 더 남쪽에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빙산에 쌓인 암석 퇴적물을 보게 됐어요.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것은 1820년 1월 파비앙 고틀리 폰 벨링하우젠 선장이 지휘하는 두 척의 배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한 세계 탐험의 일환으로 2년간 항해하던 중 일어난 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장의 배는 쿡 이후 남극권을 횡단한 최초의 배였어요. 남극에 최초로 상륙한 것은 훨씬 후인 1895년 1월 24일 헨릭 불이 이끄는 고래잡이선 남극호의 항해 중 아더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6명 또는 7명이 탄 작은 보트가 잔잔한 날씨에 노를 저어 해안으로 상륙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남극은 사실 사막이에요. 얼음이 많아서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겨울 원더랜드 같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면 낙타와 선인장,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하지만 남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남극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이 10mm가 조금 넘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비 몇 방울 정도죠. 엄밀히 말하면 사막을 사막으로 만드는 건 모래 언덕이나 뜨거운 열기가 아니에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극에서 길을 잃더라도 목이 마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극은 아이스 캔디가 될 정도로 추우니까 자켓과 장갑을 꼭 챙기세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펭귄과 과학자들은 때때로 시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이 크고 푸른 행성의 다른 곳과는 달리 남극에는 표준 시간대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경도선이 남극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떻게 시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출발한 국가의 시간대를 고수해요. 하지만 남극반도에는 전 세계 각지의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엉뚱해질 수 있어요. 한밤중에 실수로 이웃 국가를 깨우지 않고 무언가를 조율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온이 극도로 낮고 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바람만 불어도 공중에 떠다니는 잡초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생명체는 생존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얼어붙은 대륙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극에는 수십억 마리의 크릴이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바다표범과 펭귄도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귀엽고 포근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펭귄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선형의 몸매를 가진 최고의 수영 선수예요. 번식과 휴식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펭귄의 진짜 재능은 서로의 자갈을 훔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허들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극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펭귄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펭귄인데요. 물론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펭귄은 최대 3m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털복숭이 몸과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바다표범도 잊지 마세요. 이 해양 포유류는 남극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남극해의 시원한 바다에서도 번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쇼의 진짜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이 되면 이 거대한 생명체는 풍부한 크릴을 먹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타나요. 고래들의 뷔페가 열린 것 같네요.